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신흥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곳, 인도와 인도네시아죠.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 두 나라가 급부상하는 이유, 그리고 전망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방문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릴레이 정상회의를 갖게 되고요. 이제 네. 아세안 회의를 먼저 가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까지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도로 넘어가서 G20 정상회의까지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핵심은 역시 경제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나중에 총평할 때도 또 말씀드릴 텐데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동안에 전체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놓고 보니까 중국 자체의 성장률도 떨어진 데다가 중국이 그동안에 해온 행태들을 좀 보면 이게 세계 경제, 자본주의 경제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화두는 중국 다음 넥스트 차이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빼고서라도요. 아마 거기에 대한 넥스트 차이나의 해법, 대안으로 아세안 그리고 인도가 떠올랐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상회담이 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내용을 좀 보면 다자회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별 면담, 1대1 면담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잡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내용은 경제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번외의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이 표대결이 진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네. 이번에 아세안 또 인도 가서도 부산 엑스포에 대한 어떤 표심을 얻는 이런 것도 함께 홍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순차적으로 봐서 일단 인도네시아 쪽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우리나라와의 지금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도 그쪽에서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세안 전체가 한 7억 명 정도가 되고요. 이 네.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7,700만 명이고 순위를 좀 매기면은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인도네시아 하면 이제 최근에 신흥 자원 보유국으로 떠오르. 원래 이제 자원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네. 그게 뭐냐? 우리 2차 전지, 2차 전지 할 때 핵심 이 니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켈은 아마 세계 1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외에도 망간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앞으로 전기차, 전기자율 주행차 나아가서는 우리와 굉장히 협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 우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특히 앞서 이제 넥스트 차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이 자꾸만 자원의 무기화를 그렇죠. 하면서 그 점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대안으로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게다가 지금 인도네시아 자체로서는 좀 빠르게 디지털 신도시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기술력은 굉장히 못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그 어떤 접점을 좀 찾는다면 인도네시아한테 우리는 이제 미래 자원, 히토리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네. 우리의 기술력을 주면서 좀 상부상조하는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접점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세계 인구 1위 어느 나라야 하면 중국을 떠올리시겠죠. 그랬죠. 네. 그러나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인도가 14억 명이 넘어서면서 네. 올해로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도의 잠재력 뭐로 설명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인구 구조로 좀 보게 된다면은 네. 전체 인구의 절반이 3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소비력에 있어서 내수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나라가 역시 인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인도 우주 달 탐사선 이런 얘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수학자 다 인도인 인재의 강국인 나라다 또 네. 인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그동안에 중국이 했던 역할 공장이면서 또 소비까지 하는 그러니까 세계 공장과 세계 백화점 노릇을 할 수 있는 딱 맞지는 않지만 가장 유사한 나라가
인도가 인도군요.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성장률 측면에서 봐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막 2% 성장하기도 어려운데 뭐 7%대 성장을 하고요. 네, 네. 앞서 말한 인도네시아도 5%, 6%대 굉장히 성장을 하는 네.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나라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낼 그럴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죠. 네. 지금 뭐 인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잠깐만 더 짚어보면 인도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탈중국의 생산 거점으로 지금 뽑고 있는 데가 좀 인도잖아요. 네. 제 기억에 올해 초도 지금 뭐 애플도 그쪽에서 뭐 아이폰도 생산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인도 쪽 먼저 볼까요? 인도네시아 말고요. 그러시죠. 예, 인도를 먼저 가보면 가장 핵심적인 뭐 산업을 하나 꼽자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자체가 타타도 그렇고 좀 자동차는 자체적인 산업화가 돼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네. 인도 하면 굉장히 좀 뭐 산업적으로 낙후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내수 판매량에 있어서도 메이드 인 인디아, 그러니까 자국의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나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기술력과 소비 시장을 맞잡으로 해서 네. 지금 각국의 유수한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 인도를 자동차 생산 거점, 생산 기지로 삼을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미 꽤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자동차 가장 많이 만드는 생산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근데 그 중국은 통계 왜곡이죠. 그러니까 자국 사람들 위해서 생산을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인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인도 시장에서 판매량인데 네. 우리가 이제 어느덧 2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현대차가 2위 판다는 것은 인도 내에서도 특히 인도의 자동차 산업, 자동차 생산 거점에 있어서도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네. 테슬라도 이미 중국에서 뭐 여러 차례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생산 거점으로 인도를 택했을 정도로 아마 G20에서 이제 이번에 아세안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를 가게 될 텐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다시 될 것 와야 되겠죠? 같은데요. 네. 현대차가 지금 아세안 권역 내에서 생산 거점 지금 인도네시아에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근데 전기차 시장 점유율 판매 1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지금 나왔어요. 네. 어느 정도로 지금 잘 나가는 상황입니까 이게? 이렇게 볼게요. 아세안이라고 아까 말한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 브랜드는 일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휴가 때나 놀러 가면 대부분이 다 일본 차가 돌아다니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에 기회가 왔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전기차, 넘어가죠. 친환경차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바로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인도네시아만 1월에서부터 7월까지의 이 판매 대수를 보면 이제 내연차 아닙니다. 네. 현대차가 이 친환경차를 3,900만 대를 팔아서 1위를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차, 뭐 전기차 값싸고 잘 만든다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도 우리 현대차가 제쳤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그 현대에 대한 브랜드 또 코리아와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본은 지금 굉장히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친환경차,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 격차를 빠르게 좀 벌려나면 내연차는 일본에 뺏겼지만 아세안에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 네. 전기차 시장은 한국차가 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번 윤 대통령 순방길에는 뭐 구광모 LG 회장, 네. 또 신동빈 롯데 회장 다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그러면 현지에서 뭐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랄까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아마 한국,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게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경제 쪽 주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쪽 참석 인사의 면면을 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네.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 이런 분들이 가게 됩니다. 삼성은 이미 가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이제 굉장히 친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그룹들은 어떤 것을 논의하게 되느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15만 대 규모의
이제 생산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를 가잖아요.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뭐 현지에서 니켈이라든가 이런 망간들을 갖고 와서 이제 배터리까지도 함께 하고 있겠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거의 한 8개 법인 정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LG CNS가 아마도 이제 수도 이전을 할 때 네. 웬만한 인프라 같은 것들을 담당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롯데는 유통 부분에서 이미 가보시면 알겠지만 롯데마트, 롯데백화점들이 인도네시아에 이미 있습니다. 네. 이것 외에도 롯데그룹에는 화학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롯데케미칼이 아마 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2025년까지 석유 종합단지 건설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네. 고려아연 최 회장도 함께 하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니켈 재련 사업 굉장히 대규모 강화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래 자원이니까 아마 그런 접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시 인도로 좀 돌아가 네. 보면요. 지금 인도하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세파를 맺고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이게 업그레이드 될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확대가 될까요? 네, 이 세파라는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굉장히 좀 친숙해 보이지만 실제 MOU 같은 겁니다. 이게 구속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없는, 그래도 이제 협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친해지려면 더 들어가서 뭔가 밀접한 연관을 가져야 되겠죠. 스킨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이 CPA, 세파를 조금 더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그런 좀 관계로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네. 전통적으로 이제 인도는 실은 미국이랑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인도가 친해지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지만은 네. 현재 미국 주도의 IPEF라고 해가지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또 큰 틀에서의 하나의 또 다자간 회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미국, 뭐 인도, 한국, 일본 다 참여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IPEF를 통해 가지고선 인도와 우리나라가 큰 틀에서 좀 조율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다시 돌아와 보면 중국 대항마입니다. 이제 이것이 뭐 미국과 뭐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여기에 자원력, 여기에 내수 시장 이런 식을 통해서 이쪽이 꽁꽁 뭉쳐서 이제 차세대 넥스트 차이나를 찾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인도 자체에 대한 관계도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고, 미국이 주도하게 되는 범 IPEF를 통해서도 네. 또 한국의 역할, 인도의 역할이 좀 나눠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 주도의 RCEP 그리고 CPTPP 이거가 두 개 양대 축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 새로운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과 중국이 놓고 중국도 우리를 편을 먹어줬으면, 그렇죠. 미국도 우리를 편을 먹어줬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미국 주도의 경제 프레임워크로 들어가게 됐는데, 네. 인도는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친하기도 하지만 실은 최근에 뭐 러시아에서 그 불법적으로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석유 같은 것도 인도는 또 갖다 쓰거든요. 네. 이건 이제 미국과 유럽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는데 또 인도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도가 스스로의 위치가 상당히 좀 여기저기를 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또 이제 미국 팀 또 중국 팀 모두가 또 인도에 대한 구애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인동 순방에 걸어볼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뭘까요? 제가 모두에서도 이제 넥스트 차이나라는 화두를 던졌었는데,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그동안 중국을 놓고 잘 해왔죠. 예, 그렇죠. 중국이란 나라의 값싼 노동력, 엄청난 시장 네. 이런 것들 또 성장성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게 됐는데, 이미 중국이란 나라가 이미 정체 나아가서 지금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에 빠진 겁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나 컸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저렇게 망가지게 되니까 네. 뭐 최근에 1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당해 보니까 너무 중국한테 그동안 의존도가 높았더라. 그러면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그 역할을 할 곳이 어디지? 가령 내수 시장도 있어야 되죠. 우리 물건을 사줘야 되니까. 그렇죠. 원자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소위 말하는 인건비도 쌓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생기니까. 네. 그 대안을 찾아보니까
아세안이 가장 유사하더라. 이어서 이번에 G20을 개최하는 인도가 네. 대항마가 될 수 있겠더라라고 해서 그렇다면 빨리 가야죠. 가서 빨리 큰 틀에서 방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중국에 굉장히 많이 좀 연관이 있었던 부분을 서서히 다변화하는 그런 첫걸음, 그런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크네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